네, 오늘은 고려아연과 관련된 상황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 텐데요. 자, 고려아연이 현대차와 동맹을 맺었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고려아연이 현대차 그룹이랑 이제 배터리 소재 관련해가지고 이제 동맹을 맺었다 이런 보도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고려아연이 이제 트로이카 드라이브라고 그 고려아연이 추진한 이제 신성장 동력 전략인데 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대차 그룹과 배터리 원재료 확보부터 폐배터리 재활용을 아우르는 사업 제휴를 맺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현대차 그룹과 고려아연은 핵심 원재료 공급망 확보를 하고 배터리 중간재 공급, 미래 사업 협력 등에서 포괄적으로 좀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조금 뭐 고려아연이 공개한 조금 상세한 내용을 들여다보자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충족하는 배터리 소재 원료 확보를 위해서 뭐 공동 광산 투자에 나선다거나 네. 아니면은 광산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좀 추진하겠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로 꼽히는 니켈 공급망 구축에서도 좀 협력을 하고 폐배터리 재활용 협력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사업 기회를 검토를 하겠다. 필요하면은 이제 기술도 공동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좀 네.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언론이나 시장에서 평가하기로는 현대차 그룹이 고려아연이랑 배터리 소재 동맹을 맺었다. 이렇게 네. 좀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나 뭐 고려아연이나 직접적으로 배터리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았었죠? 네,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나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이제 배터리 소재 관련한 이제 사업을 영위를 했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양사가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좀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 협력 발표를 하면서 유상증자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네네. 자, 유상증자 이번에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앵커님께서 잘 짚어주신 것처럼 단순히 이제 우리가 협력을 하겠다 여기서 그치는 것은 아니고 네. 현대차 그룹에 투자를 유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려아연 측은 발표를 했는데 예. 구체적으로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을 해서 현대차 그룹 해외 계열사가 한 5,200억 정도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유상증자, 그러니까 고려아연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그 유상증자에 현대차 그룹 해외 계열사가 참여를 하고 현대차 지분을 그룹 인수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 동맹을 네네. 공고히 하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되는 이제 투자금을 이제 고려아연이 유치를 하고 이제 다시 협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고요. 예. 이를 통해서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고려아연 지분 5%를 확보하고 고려아연의 기타 비상무이사 1인을 추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재계 쪽에서는 지금 이제 현재 회장이 이제 최윤범 회장인데 고려아연 회장이 네. 현대차 그룹이라는 우호 지분을 5% 추가로 확보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호 지분은 이제 확보한 것이다 이렇게 네네.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최윤범 회장이 누구인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일단은 그 현대차 그룹 협력을 하면서 최윤범 회장에 대한 주목도도 굉장히 올라갔고요. 네. 작년에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LG, 하나 등과 광범위하게 또 협력을 발표하면서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고 최기호 고려아연 창업자의 손자이자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의 차남인 오너 3세 경영인이고요. 네. 독특한 건 이제 미국에서 수학을 해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인수합병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네. 1975년생 상대적으로 나이가 굉장히 좀 어린 축에 속하고요. 네. 2007년에 고려아연 경영에 참여를 했으니까 이제 30대 초반 정도의 나이에 이제 가업을 좀 이어받으려고 이제 네. 본격적으로 경영에 참여했다. 후계자로 그 당시에 낙점을 받았었나 보군요. 아마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명확하게 후계자 낙점이다 이렇게까지 인식은 안 했던 것 같고요. 네. 주로 해외 법인 쪽에서 좀 신재생이나 뭐 관련해서 좀 그런 경영을 좀 이어갔는데 2019년에 고려아연 사장이 됐고 2020년에 부회장이 됐고 작년에 회장으로 승진했으니까 네. 최근 몇 년간 초고속 굉장히 승진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앵커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승계 구도상으로 이제 승계의 좀 1위 1순위가 아니냐 이렇게 좀 인식을 했던 것 같고요. 예. 이 그 고려아연, 그러니까 영풍그룹의 주력 계열사 여기 좀 지배 구조가 좀 색다르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공동 창업을 했고요. 고 장병희 최기호 창업자가
영풍그룹의 모체인 영풍기업사를 설립을 해서 공동으로 경영을 해왔던 부분이 있고요. 네. 이후에 이제 영풍그룹 주력 계열사로 꼽히는 고려아연은 이제 최 씨 일가가 맡아왔고, 나머지 이제 뭐 전자 계열사 등은 이제 장 씨 일가가 맡아오는 공동 창업이자 공동 경영 구조를 이어왔습니다. 예전에 LG와 마찬가지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뭐 근데 허씨와 구씨.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LG 같은 경우에 계열 분리하면서 이제 나가면서 이제 그게 완전히 네. 정리됐고, 여기는 아직 안 이제 나갔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계열 분리가 되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고 한 그룹에 이제 두 개의 가문이 이제 공동 경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난해 이제 최윤범 회장이 취임한 이후에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LG와 한화, 한화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 교환, 막 교환을 하는 식으로 이제 협력을 늘려갔고요. 네. 이번에 이제 유상증자 통해서 현대차 그룹을 우군으로 끌어들였고, LG, 한화 등과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최윤범 회장의 이제 우호 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지분율을 상당 부분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재계 쪽에서는 장영진 영풍그룹 고문 측에 대한 이제 장씨 집안이 있고, 최윤범 회장 측의 집안이 있는데, 이 지분율 격차가 줄다 보니까 원래는 장씨 집안이 지분율이 높았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지분율이 높았는데, 이 현대차 그룹이 이제 우호 지분으로 분류되기 전에 한 4%포인트 격차가 있었는데, 예. 이번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5%를 확보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또 최윤범 회장 측의 우호 지분이라고 또 가정을 해보면, 네. 이러면 이제 지분율 격차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더 주목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네. 자, 이렇게 지분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데, 자, 이 밖에서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게 지분 경쟁이 아니냐. 네네.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가 유리한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뭐 작년에 최윤범 회장이 취임을 하면서 예. 지분 격차를 이제 4%포인트 격차로 줄였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씨 집안 쪽이 좀 우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을 또다시 우호 지분율로 끌어왔기 때문에 사실 지분율 격차에는 차이가 거의 사라졌다. 없다고 봐야겠네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장 고문 측도 뭐 개인 회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고려아연 지분을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가만히 있고, 있지는 않겠죠. 네네, 네. 공시를 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이제 고려아연의 주인이 누가 될 것이냐, 과연 경영권을 주도적으로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제 지분 싸움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장씨 집안 쪽이나 최씨 집안 쪽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시장 쪽에 계속 주고 있는 것으로 네.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 그 지분 전쟁에 대해서 상당 부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경영권이라는 게 앵커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매각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제 경영권과 관련된 이제 지분 전쟁이 일어나면 주가가 좀 상승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경영권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 경영권 자체가 갖고 있는 그 가치가 상당 부분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분 전쟁이 일어나거나 경영권에 대해서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면 상당 부분 좀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의 주목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내년 주총에서 뭐 표대결이 펼쳐지는 것 아니냐. 네네. 이래서 또 그러면 이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올해 주총에서 표대결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재계 쪽의 예상이 있었는데, 올해도 좀 있었습니까? 네네, 있었는데 올해는 전혀 대결은 없었고 예. 무난하게 끝났고요. 근데 이제 다만 중요한 건 이제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장영진 고문과 최윤범 회장이 그 고려아연 등기이사 재선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내년 3월에 임기 만료기 때문에 주총에서 이제 재선임을 두 받아야 사람 다 지금 등기 이사가 돼 있는 네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내년 3월에 임기 만료고, 그럼 이제 재선임 안건이 다뤄져야 되는데, 네. 그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좀 표대결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자연스럽게 양쪽에는 이제 지분율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좀 캐스팅 보트로 작용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상반기 말 기준으로 이제 고려아연 지분율 8.8%. 네. 그러니까 아마 국민연금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좀 표대결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일단 내년 뭐 주총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LG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열 분리가 됐었는데 네네. 계열 분리는 될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일단 이제 계열 분리의 의지가 강하다, 최윤범 회장이 이렇게 좀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라는 게 좀 중론이고, 왜냐하면 이제 현행 공정거래법 상에 이제 계열 분리를 하려면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비중이 상호 3% 미만, 상장사 기준으로 3% 미만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까 장영진 고문 측이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지분율이 30%가 넘어가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상당 부분 그 장영진 고문 측이 고려아연 지분을 팔거나 네. 아니면 최윤범 회장에게 넘기거나 이런 식의 좀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영진 고문 측이 고려아연 지분율을 늘리고 있으니까 네, 이거 뭐 그런 기류가 아예 없다고 봐야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최윤범 회장 쪽에 뭐 매각을 하거나 이런 부분 앞서 말씀드린 LG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기류가 전혀 감지되고 있지 않아서 좀 계열 분리는 어렵지 않을까요? 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최 회장 쪽에서는 좀 답답한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